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4월 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여정이가 무인기 유감 이재명이가 유감하다고 있는 모이네. 국가 수반이 솔직대담하다 평가. 평가 잘 받았네요. 무인기 유감 표명 당일 화다. 남북 대화엔 선거기. 아유, 좋겠네. 이재명 좋겠네. 여정이한테 평가 받아서 좋은 평가 받아서 넘어갑니다. 고라지 잘 돌아간다 진짜. 설탕 부담금 당 함량에 따라 3단계 차등 부과. 영국 벤치마킹. 참 좋은 거 벤치마킹 한다 진짜. 리터당 200이 300원까지 부과한다고? 이거 어느 인간이 하는 건데 이거. 설탕 부담 정책 토론회? 저기 이제 바람 잡고 있네. 이재명이 벌써 한번 떠들었죠 이거. 설탕 부담금. 뭐야? 박원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가 가당음료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 잘하고 자빠졌는데. 설탕 부담금을 갖다가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 잘 돌아간다 진짜. 영국 이거 나오고. 우자 이거 이미 그것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죄악세 개념으로 지금 꼴리는 대로 해가지고 세금을 처먹이고 자빠졌는데 이름도 뭡니까? 이 부담금이 있다고 소리하고 저이 세금 아닙니까? 세금. 에? 제일 반말아 처먹은 행태가 뭐냐면요. 죄악세 개념으로 쳐붙이는 거예요. 세금을. 담배, 술. 그래 팔고 세금 받아가 처먹으면서 해가지고 팔아먹고 책임지냐고 보니까 지가 또 많이 뭐 저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처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건강보험도 뭐 재정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다 팔지 마라 그러면 이 뭐냐 이 지랄이 이게 짜증나네 진짜로 뭐야 이게 지금 하는 게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0.44%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656.74달러가 됐습니다. 예, 22행선 밑에 걸려있고.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뭐 쑥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자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A파, B파, 1파, 2파, 3파 이렇게 가면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금덩이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죠. 요거는 뭐죠? 세계 금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말씀드려 봅니다. 금덩이의 데일리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25년 작년에 3,610억 달러로 예상되면서 2021년에 1,340억 달러였던 것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일단은 추산되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보면 금 OTC면은 장외 거래죠. 금 OTC 거래량이 하루 평균 1,800억 달러. 거래소에서 하는 거래량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래량은 1,740억 달러 각각 증가했고요. 그리고 금 ETF 거래량도 7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합산하면 뭐 3,610억 달러 이래 되고요. 덕분에 금덩이 거래량은 차트에 나와 있다시피 TBL 뭡니까 이거 미국 해가지고 여기도 있네. 국채하고 다 나와 있죠. 예, 미국 국채 거래량 작년 기준으로 하면 미국 국채 거래량이 하루 평균에 1,860억 달러가 하루 평균 거래됐는데 이거보다 더 많고요. 영국 파운드, 뭐 영국 해가지고 길트 돼 있죠. 이거 영국 길트 돼 있고 뭐 이랬는데 이거 영국 길트 그러니까 파운드 해가지고 거래도 1,690억 달러치인데 이것보다 많고 그리고 다우존스도 1,000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 3대장이 뭐지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겁니다. 이 세 개 그러니까 주식 3대장의 2025년 하루 평균 합산 거래량은 26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됐다는 소리죠. 작년에. 자 넘어가고요. 네, 언덕입니다. 언덕이 보시면 어제 해가지고 뭐 거의 변동이 없네요. 0.01%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73.01달러가 됐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차트 꼬라지는 금덩이보다 안 좋고요. 예, 그러더니 RSI 값도 50m로 잠겨버리고 뭐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뭐 이 기름값이 미쳐 날뛰는 동안에는 당분간은 뭐 안 봐도 된다. 예, 그러니까 기름값 보시죠. 자, 5만 원유 6월 물이죠. 6월 물 선물입니다. 선물 가격이 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2.55% 상승해서 1배럴에 120.81달러가 됐습니다. 잘로 가죠. 예,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거 기준으로 하면은 뭐 전쟁이 곧 끝날 것처럼 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약을 팔고 있는데 이 양치기 소년 짓을 갖다가 언제까지 가지고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 달러 인덱스 보시죠. 미국 달러 인덱스는 어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폭은 해가지고 좀 왔다리 갔다리 있었는데 마감은 해가지고
0.33, 0.03% 하락해서 100에 조금 밑에, 바로 밑에 있네요. 99.995가 됐습니다. 예, 추세는 뭐 뻔합니다. 추세는 뻔하고 하도 물타기하고 조작하고 이런 작업하고 이래놓으니까 지금 이 꼬라지지. 이거 원래 이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위기가 제대로 닥치면요. 달러 이거 진짜 이거 미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만 참고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가지고.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는 0.03% 찔끔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0.17%.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네요. 뭐 많이 좋아졌다 하긴 좀 그렇다마는. 하여간에 1511원, 1512원이건데 우짜 캡처하는 6시 55분 기준으로 해서 1달러에 1508.76원입니다. 1547 저점이. 아이고, 1500원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네요. 참 대단하다, 대단해. 자, 넘어가고요. 뭐 대도 않은 똥 추경이나 한다는데, 매표 추경한다는데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지. 추경 통과되면 이제 또 오르겠지 뭐.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0.6, 뭐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그냥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고 1달러에 159.760엔이다. 저도 참 심각한데. 예, 뭐 알아서 하면 되고요. 다카이치 뭐 나와가지고 뭐 알아서 하면 될 테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죠. 자, 엔화 해가지고 금방 보면 섭섭하니까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해가지고 보시면 이거 가지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1996년까지 올라가죠. 자, 말씀대로 보면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요. 31년 내 최고치인 2.418%까지 상승했습니다. 잘 올라갑니다. 정말 미친 듯이 잘 올라가고요. 이 다음부터는 어디로 간다? 1998년이구나, 이거는. 1998년인데, 이 다음부터는 1997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일본처럼 해가지고 빅 구데기 있는 그 쪽에서는요, 이거 이래 된다, 감당이 안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자가 보기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하여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일본 얘기 좀 하니까 일본 뭐 국채도 받고 뭐 엔화 문중기도 받고 하니까 좀 첨언을 해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나마 이 비축유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가 뭐냐면 일본이지요. 일본입니다. 우짜게 쪽으로는 뭐 한 90여일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뭐 한 100한 뭐 40일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일본이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이번 기름을 기름을 갖다가 수입을 갖다가 안 한다 하더라도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라고 지금 대부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이미 실시간 위기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프타 수입 땡기는 거 이거는 일본이 지금 5월달 물량까지는 일단 확보가 됐어요. 일본에서 5월달 물량까지는 확실하게 확보가 딱 됐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뭐 확보했다 어떻게 됐다 확보할 것이다 이리 떠드는 게 아니고 일본은 아예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이 나프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석유 제품들의 경우 지금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이 좋게 말하면 수요 감소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수요 파괴 결정 정책적으로 수요를 아예 줄여버리겠다. 이 결정을 갖다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위기 모드다 이 말이죠. 참고로 이번 위기 이란전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이번 이 에너지 충격 그리고 뭐 비료는 좀 늦게 나타나겠죠. 비료 충격 이거는 이제 올해 가을부터 이 추수에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그 영향이 나타날 거니까 뭐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비료값이 많이 튀었습니다. 비료값 엄청 많이 튀었습니다. 비료값이 튀었다는 것은 올해 농사가 별로 기대 난망이다라는 소리가 되지요. 자연스러운 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간 기름은 비료는 뺀다 하더라도 지금 에너지 충격의 경우에는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란전을 갖다가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우장현적으로는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충격이 제대로 해가지고
이미 그 사건은 이벤트는 거대한 이벤트가 터졌는데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한패권급이다. 이렇게 져가지고 최소 무한패권급이다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다. 우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뭐야 이거. 예. 요래다. 자, 이 CNBC입니다. 인디아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도죠. 인도가 이란하고 이란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갖다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다 그죠? 턴투 이란 해가지고 이란 석유하고 해가지고 천연가스로 돌아갔다 이 말인데. 뭐야 시그널 리미트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도가 7년 만에 이란과 거래를 재개했다라고 그냥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래 됩니다. 해가지고 우짜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벌써 시간도 10분이나 됐고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4월 4일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데 4월 4일에 인도 정유업체들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다. 발표했는데 이로써 201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인도는 이란 에너지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번 수입 재개는 미국의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는 중동 공급 차질 속에 인도 정유 업체들이 이란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원유 수요를 확보했으며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달리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지불 문제, 그러니까 돈 200만 달러 내는 그거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모르지 뭐 어디 좋은지 안 좋은지. 또한 선박 항로 변경 주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석유 거래의 실제 작동 방식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LPG 관련 일부 주장도 나왔는데 이거 뭐 나오죠 LPG 가지고. LPG 관련 일부 주장도 이란산 LPG 4만 4천 톤을 실은 LPG 운반선 시버드호가 4월 2일 인도 망갈로브 항에 정박해서 하역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서?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에서 그래 말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악시없습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요거는 어제 나온 거죠. 예, 어제 해가지고 오후에 해가지고 제가 링크는 잡아놨다가 아침에 작업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확실히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회원 그거 된 걸 안 하다 보니까 뒤에 조금 찌찌부구리한 게 나오는데 그냥 말씀드리죠. 이래가지고 중재자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라 수도 있지. 40월 해가지고 40월 휴전 해가지고 어째 하자 이거죠. 요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단계 합의안 조건이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는 이미 다 보셨을 거고요. 1단계가 뭡니까? 45일간 휴전 기간을 가지면서 전쟁의 영구 종식을 갖다가 위한 협상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말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데 트럼프 제안을 이란이 수용하지 않았죠. 예, 당연히 수용할 이유가 없지요. 이거 지금 1단계 단계에서부터 뭘 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열어라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우짜가 이미 4월 3일 뉴스몸인가 거기서 말씀드렸죠. 이란의 유일한 전략적 레버리지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 전략적 레버리지를 갖다가 휴전 하나 이거 제한 하나 받는다고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 그거는 빙신짓이지요. 완전 빙신짓입니다. 하여간에 트럼프의 제안을 이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요. 48시간 안에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연히 희박하지요. 당연히 희박합니다. 자, 핵심은 뭡니까? 이제 트럼프가 해가지고 발전소, 이란 내 발전소, 교량, 다리 같은 거 이런 이란 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벌이겠다, 곧 벌이겠다 예고를 했고 페르시아만 국가들 에너지 및 담수화 시설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벌어진다 이러면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요거였는데 막살 나진다. 이게 핵심이겠죠? 예. 어쩌든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벌인 덕분에 해가지고 요거 나오면서 휴전 안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미국 해가지고 S&P 500 선물은 마이너스 0.7% 떨어졌고 나스닥 100%는 마이너스 0.8% 떨어지고 이랬는데 요 뉴스 나오는 바람에 전부 다 하락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떨어진 거 다시 복귀해가지고 상승 반전했었습니다. 예, 요건 알고 계실 테고요. 자, 넘어가고요. 언론 플레이를 여전히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 말씀드리다시피 양측의 소년짓이 언제까지 가능할런지 상당히 쪽으로 궁금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짜가 뭐 트럼프하고 모스타바 해가지고 사진 올려놨는데 연합지라시 기사부터 먼저 보시죠. 트럼프 합의 불발 때 7일 밤에 이란의 모든 교량 발전소 파괴하겠다 이 말이죠. 예, 동부 시간 7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8일이 되겠죠. 오후 8시면 어떻게 되나? 우리 시간으로 8일날 정오가 되나? 하여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란 전략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호르무즈 해방이 매우 큰 우선순위. 제1순위죠. 제1순위가 되겠죠. 이란 요청으로 합의 시한 이거는 모르는 거고 이거는 트럼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어. 이것도 트럼프 기준에서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트럼프가 뭐 이런저런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요. 어이구 뭐 청소는 자세래? 예, 하고 있는데 막 모스타파하고 저 트럼프 사진 올려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란 정권요. 누굽니까 지금 모스타바라 보면 되죠. 지금 최고 지도자가 모스타바로 앉아 있으니까. 현재 이란 정권이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반적인 비용 편익 논리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란이 말이죠. 특히 특정하면 이란 정권이. 이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압박, 누구의 압박? 미국의 압박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저는 봅니다. 관련해서 죽은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익을 추구할 때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고 손실을 볼 때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그런데 지금 2026년 4월 현재처럼 압박이 가중될 때 트럼프의 압박이 가중될 때 양보를 한다. 특히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연다. 이거는요. 당연히 이득이 아닌 손실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빙신도 이런 상빙신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긴장 고조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이계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란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터지기 전 러시아처럼 현재 이란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 전투기 떨구고 뭐 어쩌고 한다 이래 하지만 현재 이란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예, 뭐 이 친구 나왔는데 이 친구 뭐 사진 올려놓고 해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란이 5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밖에 있는 거죠. 5만 해상 저장고가 뭡니까? 유조선이죠, 유조선. 유조선에 비축해 놓은 원유량이 2,300만 배럴에 달한다고 하고요.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자가 어제 또 말씀드렸죠. 해가지고 프리미엄이 브렌트유 대비해가지고 1달러 더 붙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언 놈이 더 후한값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몰골 넘기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란에서 이라크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요. 예, 했는데 이거 오자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느냐면 지금 이라크 뭐 지금 물량이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뭐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해가지고 또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뭐 열리는 것처럼 이제 떠들고 있어서 오자가 또 한번 짚어봅니다. 이거 계속 업보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진짜 하면 폭탄 터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씀드려보면 이라크가 수출하는 원유를 갖다가 FOB가 뭡니까? 이거 뭐 이란전 터지면서 이 업계 전문 용어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FOB는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본선 인도 조건.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출하는 항구에서 선적이 되면 그때부터 수출하는 당사자의 책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항구에서 선적만 되면은 끝입니다. 이라크 책임은. 자, 이렇게 이라크는 원유를 갖다가 FOB 방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바스라 항구에서 인도가 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건 싣고 가는 이런 거 거기에 드는 운송비, 보험료 등등 이런 거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사는 사람이 사는 쪽에서 사는 구매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주로 누가 사죠? 아시아 구매자들이 사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이라크 원유를 갖다가 샀다 이러면은 저 바스랑에서 떠날 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비용을 갖다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과 달리 자체 유조선 선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라크 원유 수출은 오로지 외국 선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걸 딱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란에서 뭐라 했냐? 이라크에 대해서 특별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서 무슨 선물?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이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이라크 예외 조치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요. 왜냐하면 이라크 선박이 없고 이라크 저 국가에서 돌리는 선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국 배들이 와서 다 가져가야 돼요. 실효성에 그러니까 이라크 예외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요. 그리고 해운사들이 이라크 물건을 이라크 원유를 싣기 위해서 해협을 통과해야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란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하고 그냥 가다가 두들겨 맞으면 혼자 피해만 보고. 그러니까 이거 해협을 통과하는 위험을 갖다가 이 해운사들이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짜가 보기에 이란에서 뭐 이라크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뭐 이라크용으로 특별 선물을 줬다 이런 말하는데 그냥 우짜가 보기엔 그냥 언론 플레이입니다. 언론 플레이.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오늘 F-15 그 떨어진 거가 그러니까 뭐 조종사 구출이 작전인가 아니면 저 농축 우라늄 추출 비싼 말로 추출 아니면 그 빼오기 이게 그 실제 이 사건의 핵심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벌써 20분이요? 네, 빠르게 말씀드리죠. 자, BBC 등에서 초반에 얘기됐던 게 뭐냐면 F-15E 이란에 들어갔다가 격추됐던 F-15E가 여기쯤에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 쪽이냐 하면은 우짜가 여러 차례 해가지고 소개한 바 있는 후제스탄이죠. 예, 후제스탄 인근에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그 서방 언론들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짜가 해당 저 문제의 지점을 갖다가 위성 저 좌표까지 찍어서 우짜가 해가지고 요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잘 안 보려나? 예, F-15 추락 지점 해가지고 우짜가 허접하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그 저 이라크 국경이죠. 바스라 항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하면 몇 미터가 된다? 몇 킬로미터가 된다? 230km가 넘습니다. 230km가 넘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서 나왔던 추락 지점은 이라크 국경에서 2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 해가지고 산인데 산만디 온천지 산만디 여기 해가지고 떨어졌다 산악 지형에 떨어졌다 이게 원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산에 숨었니 어떻게 졌더니 뭐 해가지고 얘기가 됐죠. 자, 근데 좀 흥미로운 걸 갖다가 보여드리죠. 자, 요게 예, 언론에서 처음 나왔던 거는 여기입니다. F-15 추락 지점이라고 우짜가 그 타이핑을 쳐서 넣었는데 실제로 떨어진 곳은 여기입니다. 실제로 떨어진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스파한입니다. 신기하죠? 예, 실제로 추락한 곳은 언론에서 나왔던 곳에서 저 동쪽으로 북북 동쪽으로 해가지고 무려 200km가 더 올라가서 이란 영토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곳에 F-15가 떨어졌다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죠 이제? 자, 그러면 그것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죠. 해가지고 문제의 C130 뭐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뭐 MC 130 뭐 이래 되는데 하여간은 130이라 칩시다. C130이 요 해가지고 문제 해가지고 부사졌다, 불에 탔다. 저 미군이 직접 해가지고 부쉈다. 셀프 부센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 신관으로 해가지고 뜬 후에 일정 시간 지난 후에 가지고 비행기가 폭파돼 가지고 부사지게 그렇게 작업은 다 해놓은 거로 일단은 확인됐습니다. 여기 이거 F-15가 실제로 떨어진 곳 하고요. 그 다음에 C-130이
이거 가지고 잔해가 남아있는 곳하고 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 대략 25km가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뭔가 해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뭐 좁혀지죠? 예, 수사망이 점점 좁혀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요 C130 위치에 보면은 이쪽으로 북쪽으로 보시면 산이 이래가지고 점점 갈수록 산이 높아지는 게 있죠? 자, 지형적 특성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보면은 산이 가면서 점점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요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보면은. 예, 지형적 특성이 비슷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또 지금 보시면 요거 요 다음 넘어가지고 C130 여기가 떨어진 곳에서 문제의 또 장소가 하나 근처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파한에 있는 지하 핵시설이 있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35.58km. 흥미롭죠. 대략 한 뭐 36km 뭐 이래 떨어졌다 뭐 이래 되는데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 여기가 뭐냐면은 이게 그 라파엘 그로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그 사무총장이 특정했습니다. 여기를 뭘 특정했다?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에 이란이 지금까지 농축해 놓은 60%짜리 농축 우라늄 중 절반이 그러니까 대략 한 200kg 좀 넘지요. 그게 여기에 있다고 그로시가 특정해 준 바 있습니다. 여기 특정해 준 바 있는데 문제의 C130 요게 꼴랑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3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퍼져가지고 불에 탔다 이게 됩니다. 흥미롭죠.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자가 큰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특정되는 세 개 좌표가 있습니다. 자,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 있고요. 여기는 실제로 F-15가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문제의 C-130이 가지고 불에 타서 파손된 뭐 다 쓰레기가 된대 여기 됩니다. 자, 이 세 군데 실제로 F-15가 여기 떨어진 거 여기인데 요렇게 세 군데 가지고 엮인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우자가 잠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잠정 결론 말씀드리죠. 미 특수부대는 이란 바시지 민병대뿐만 아니라 이거 떨어지고 뭐 하고 쇼가 났는데 이 미 특수부대 어디 여기서 했던 친구들 미 특수부대는 이란 바시지 민병대뿐만 아니라 IRGC 이란 혁명대 소속 사베린 부대 그리고 이란군의 제65 공수와 1시간 동안 전투를 벌였고요. MC-130J 요겁니다. MC-130J 코만도 2라고 특정 이름이 있습니다. 예, 닉네임이 있는데 MC130J 코만도 2 두 대입니다. 두 대가 셀프 파괴됐고요. 미군에 의해서. 그리고 미 특수작전사령부 산하 제427 특수작전비행대대에서 운영하는 C295W 수송기 요게 또 투입된 걸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HH60 페이브 호크 요것도 해가지고 투입됐고 그리고 MH6 리틀 버드 이게 그 MH6 리틀 버드가 그 나온 유명한 영화가 뭐냐면 모가디슈 해가지고 떨어진 거 있죠. 모가디슈 작전 해가지고 특수부대들 조그만 헬기 타고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도 운용하잖아요. 그 헬기 말하는 겁니다. 자, MH6 리틀 버드 이것도 들어갔고요. 요거는 미군이 또 이것도 셀프 파괴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리퍼 드론 등 다양한 항공기들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여기는 해가지고 얼마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F-15에 떨어진 친구는 여기 가지고 산악지형 갔니 이쪽으로 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가지고 이미 구출돼서 나갔습니다. 하여간에 C295W의 경우에는 초반에 투입된 게 아니고요. C130 특정하면 MC130J 코만도 2 이거에 투입될 때 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서 교전이 벌어지고 C130이 날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추가로 투입된 게 미 특수부대에서 해가지고 돌리는 C295W 수송기가 탈출을 위해서 세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여간에 믿거나 말거나 잠정 결론을 계속 말씀드리면 F-15 조종사 구출 작전은요 2026년 4월 4일 밤에서 4월 5일 새벽 사이에 안전하게 구출이 됐습니다. 미 조종사 구출은 안전하게 구출됐고요. 일반적으로 조종사 구출 작전, 특히 이런 것 구출하러 들어가는 친구들을 갖다가 미군에서 PJ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완전 스페셜리스트죠.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때는 보통 헬기가 2대만 들어갑니다. 헬기가 일반인들 기준으로 하면
블랙코코 같은 거 이런 딱 두 대만 살짝 들어가서 살짝 태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F-15 조종사는 사실상 이미 4월 4일 밤에서 4월 5일 밤 사이에 새벽 사이에 안전하게 구출됐고요. 이란이 공개한 사진에 등장한 자네들 즉 대규모 특수작전이 벌어졌던 것도 똑같이 4월 4일 밤 그리고 4월 5일 새벽 사이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 수 있습니다. 무슨 사단입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이란 농축 우라늄 이 추출 작전이다. 비싸게 말하면 추출 작전이다. 싼 말로 하면 탈취 작전이다. 이럴 수 있겠죠. 자, 이란 농축 우라늄 추출 작전은 조종사를 찾는데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이란의 감시망에 이 C-130 등이 날아가는 게 노출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조기에 끝나버렸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요약하면 첫 번째, 미군은 이란 깊숙이 이미 침투했었다가 되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많은 물건들, 뭐 MC-130 등등 해가지고 헬기, 그리고 MH-6 리틀버드 등등이 다 부사됐죠. 뭐 셀프 파괴됐다. 물론 뭐 피탄돼서 그래 됐습니다만. 하여간 많은 물건들이 부사됐지만 일단 인원들은 모두 복귀했으니까 트럼프 기준에서는 우짜든지 작전 성공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짜 기준에서는 원래 세웠던 목표 뭡니까? 이 농축 우라늄 빼오는 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전상으로는 분명히 실패라고 할 수 있죠. 뭐 선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판단을. 조종사 구출이었냐? 아니면 우라늄 추출 작전이었냐? 요거는 마음대로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한편 조종사 구출 작전이라고 할 경우 미국의 노력과 희생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짜 견적으로는 삐리리하게 보는 우짜 견적으로는 이것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뭐 여러 차례 가지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충분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우짜가 러시아로 치환을 해볼게요. 이거 F-15 이걸 갖다가 러시아제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수호이 34가 되겠죠? 야, 수호이 34가 격추돼 가지고 조종사가 고립되어 있어 가지고 도망다니고 있다. 이럴 때 러시아가 구조 작전을 벌인데 뭐를 투입했다? KA-226 그리고 AN-12 그리고 MI-8 뭐 이런 헬기들을 때리 넣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들이 피격당하고 손실을 입었다. 이랬을 때 서방 언론들이 뭐라고 떠들지 우짜견적으로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기준에서 성공이죠. 성공인데 우짜가 보기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라고 봅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사우디 아람코 해가지고 부스터, 아시아 오일 해가지고 프라이스, 헤더 레코드, 프리미엄을 갖다가 역대로 급으로 받는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뭐 벌써 32분이 됐냐? 소제목은 사우디는 이미 남는 장사 중이다. 이게 되고요. 전쟁 중에, 전쟁 전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 2026 이란전이 터지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를 갖다 생산했다? 하루 평균 720만 배럴을 생산했고요. 1배럴에 67달러에 팔면서 연간 수익이 얼마였다? 176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진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은 얼마다? 하루 평균 480만 배럴로 많이 까바사졌고요. 그런데 판매 가격이 얼마다? 1배럴에 130달러씩 팔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간 수익은 얼마다? 희한하게도 2270억 달러가 됩니다. 전쟁 터지게 되려는 물건 많이 팔았는데도 꼴랑 1760억 달러를 연간으로 벌었는데 전쟁이 터진 후에는 오히려 물량은 작게 수출하는데 연간 기준으로 수익은 2270억 달러로 많이 늘어났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6일 예, 요래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수출량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수출량은 마이너스 33% 줄었지만 수익은 29% 증가했다는 계산 나오죠. 자, 이런 가운데 사우디 아람코는 아시아 수출용 아랍라이트 이걸 갖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사우디 경질유가 되겠죠. 사우디 아람코는 사우디 경질유의 공식 판매 가격 뭐 이걸 줄이면 또 OSP라 해서 Official Selling Price라고 하는데 하여간이 공식 판매 가격입니다. 공식 판매 가격을 기준 가격보다 1배럴에 19.5달러 되죠. 이 1배럴 20달러 가까이 가잖아요. 1배럴에 19.5달러 높은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 OSP 공식 판매 가격의 경우 사우디가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월별 계약 가격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 가격이 아니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게 뭡니까? 사우디는 향후 몇 달 동안 프리미엄 가격을 고정해 놨다는 소리가 되지요. 물건은 적게 팔고 남기는 돈을 훨씬 더 많이 팔아먹고 이렇게 아주 논하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유가 급등과 미국인 휴가라는 소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급등하는 가솔린 가격과 항공료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이 올해 2026년 휴가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소매 가격,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은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갤런에 4달러를 갖다가 넘겼고요. 향후 6개월 동안 자동차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2%가 됩니다. 요거죠 22%. 예, 요래 됩니다. 22%로 2020년 우한폐렴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국제 여행을 가고 포린 베케이션 국제 여행을 계획하고 있냐고 답한 사람도 얼마 된다? 17%밖에 안 되면서 2022년 말 이후 현재 가장 낮게 나왔다 이게 됩니다. 뭐 해가지고 뭐 여름 휴가 계획을 어떻게 되냐 뭐 등등 있고 있는데 한데 핵심되는 건 이 두 개가 된다 이게 되고요. 자, 이어서 해가지고 이어서 지금 현재 도이치방크에서 가격 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21일 전에 미리 예약하는 대서양 횡단 항공권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해서 평균 200달러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해외여행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뭐 해가지고 뉴욕에 런던 이래 나오겠죠. 이래 가지고 지금 한 달 전 비해서 200달러가 상승했다. 비싸졌다. 이게 되겠습니다. 안전 넘어가가지고 이것도 뭐 좀 줄이겠는데. 미국 트럭커, 아이고. 미국 트럭커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블룸버그 차트고요. 미국 트럭 운송료가 해가지고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비싸다, 가장 많이 올라갔다, 최고치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트럭스탑닷컴에서 여기죠, 트럭스탑닷컴. 여기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전이 시작된 후 미국 트럭 운송업체들은 디젤 가격이 50% 가까이 급등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목격했습니다. 이러면서 화주들이 지불해야 되는 주간 마일당 유료 할증료, 마일이면 우리나라 치면 뭐 1.6km, 1.6km냐? 1.8km냐? 근데 그래 되죠. 우리 치면 킬로미터인데 여기 미국이니까 마일로 치는 거니까 주간 마일당 1마일당 유료 할증료를 갖다가 2022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할증료 인상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다?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수개월 동안 인상된 트럭 장비 운송료에다가 이거 유류 할증료가 더해진 건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트럭 운송업계 운전사들 고용하는 거 이거는 우한폐렴 봉쇄가 끝나고 경제가 재개되었을 때 급증했다가 다시 급감하면서 2020년 9월 여기 차트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죠. 2020년 9월 이후 lowest 가장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데 디젤 가격이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유류 할증료를 갖다가 이거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상했다 이게 됩니다. 요 차트는 여기로 보시면 되죠. 여기로 보시면 2023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죠. 이래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이거 해가지고 웃자가 AAII 해가지고 인베스터 센터입니다.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미국 개인 투자 협회입니다. 이게 줄여서 AAII가 뭐냐면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되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국 개인 투자 협회가 됩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이거 뭐 투자자들 뭐 심리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오는데 우자가 이것도 이거 월요일에 소개하려 했는데 뭐 시간이 그렇고 이래 가지고 뭐 지금 소개합니다. 뭐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간에 말씀 들어보면 미국의
개인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6개월 후에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와 6개월 후에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 모두 소폭 상승했다. 요 보면은 여 가지고 빨간색 그리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금색이라나 노란색이라나 노란색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이거 살짝 올랐죠? 올랐습니다. 이 두 개, 요 두 개 올랐다. 요 두 개는 모두 소폭 상승했는데 반해서 중립적인 투자. 우자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빨간 거하고 파란 겁니다. 빨간 거하고 파란 거가 되고 이 노란 거가 이 중립입니다. 중립. 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이 노란 거는 이제 가지고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갖다가 현재 기록 중입니다. AAII 미 개인 투자 협회의 주가 상승 예상 투자자 비율은요 2주 연속 상승해서 2주 전 30.4%에서 이제 우자 캡처하는 4월 2일 기준에서 33.57 33.57이 되는데 33.66%를 하죠. 33.6%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5년 9월 11일 이후 최저고요. 요 파란 거 이게 최저고요. 2026년 올해 1월 15일에 기록했던 49.5% 아주 좋았죠. 이때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1월 15일에 기록했던 49.5%는 많이 낮습니다. 또한 6주 평균 장기 평균값인 37.5% 밑에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이 빨간 거죠. 예, 빨간 거.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 비율은 51.4%로 소폭 상승해서 2주 전 52.0% 요 잠깐 또 올라갔죠. 이거 이제 5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 27.0%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할 때 2024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차트가 우리가 이거 습치를 갖다가 한다고 안 보이는데 하여간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내려가 있었다 이게 되고요. 장기 평균값이 얼마다 이거 주가 하락을 버팅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장기 평균값이 31.0%인데 이거 이상을 갖다가 31.0% 이상을 갖다가 7주째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이후 장기 평균 이하에 잠겼던 기간 뭐가 이거 주가 하락을 갖다 예상하는 거 배팅하는 거 이 기간은 9주였습니다. 9주. 자, 이어서 상승과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늘면서 상승과 하락 중 어떤 것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투자자 비율은 15.00% 이 노란 거죠. 15.00%로 하락했습니다. 요거 2025년 4월 이후 최저치고요. 역대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중립 투자자 비율은요. 지난 89주 89번째 주 중에서 87주째 장기 평균치인 31.5%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고 끝나냐? 아니죠. 조금 더 가지고 역사적인 데이터를 갖다 웃자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대표적인 하락장에서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요거 있죠? 카페 이러면 되겠네. 고점식 카페 나와있죠.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요걸 카페라 하는데 이거와 실제 시장 하락폭 드로우 다운 돼 있죠. 이거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를 갖다가 웃자가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자 대표적인 약세장이 뭡니까? 1929년 그 유명한 대공황 때죠. 이때 카페는 32.6%였고요. 하락폭은 무려 마이너스 86.2% 경기 침체 당첨이었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카페가 43.8% 43.8배 이래 됐고 그리고 하락폭은 49.1% 그리고 경기 리세션 당첨됐고 2008 금융위기 이때도 27.2배였고 그리고 그 하락폭은 56.8% 그리고 경기 침체 당첨됐고 1987년 대폴라 이것도 유명하죠. 이때도 18.2배 됐는데 하락폭은 33.5%였고 하지만 리세션 당첨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에 2년에도 해가지고 락세장 베어 마켓이 있었죠. 이때도 카페가 38.3배 이게 됐는데 하락폭은 25.4%였고요. 이때도 리세션 당첨은 아니었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어떻게 된다? 카페가 무려 40배가 됩니다. 40배. 우자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닷컴 버블급이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규모는 2008 금융위기급이다. 이것만 우자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